안녕하세요. 최우식 노즈립 성형외과 최우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인 구순구개열이라는 제목으로 구순구개열로 인해서 성인에서 나타나는 코, 입술, 인중의 변형과 이를 어떻게 교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 구순구개열을 이야기하기 전에 구순구개열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구순구개열은 안면부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선천성 기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지는 특징을 보이고요. 그럼 이런 구순구개열이 왜 나타나는가?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가? 이거는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또는 온라인상으로 상담을 할 때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구순구개열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이 20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70%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보통 영양의 결핍이나 산모가 임신 중에 흡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약물의 과다 복용, 특정 비타민의 과잉 섭취나 부족, 혹은 방사선 피폭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이 구순구개열의 한 70%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통 한 800에서 1000명당 1명 정도의 이 구순구개열 발생률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선진국보다는 좀 후진국에서 보다 이 구순구개열이 발병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순구개열은 보통 태생기에 산전 초음파를 통해서 보통 한 14주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초음파 진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순구개열은 입술과 입천장이 이제 갈라진 형태에 따라서 몇 가지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왼쪽의 그림이 이제 정상적인 구순과 구개의 모양이라면 이 한쪽만 갈라져서 출생을 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일축성 구순구개열이라고 칭하고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양쪽이 갈라져서 구순과 구개열이 발생하는 경우를 양측성 구순구개열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또한 이 갈라진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흔적만 전형적으로 입술과 구개가 갈라지지 않고 흔적만 남게 그렇게 탄생하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미세구순열이라고 칭하고, 완전히 갈라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갈라진 경우는 불완전구순열, 그리고 완전히 갈라진 경우는 이제 완전구순열,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아가 이 구순구개열로 출생을 하게 되면 외형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능적으로 일단 수유 등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서부터 여러 차례 이제 교정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환아가 구순구개열로 출생을 하게 되면 3개월 정도에 이 벌어진 입술을 닫아주는 구순열 교정술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18개월 정도가 되면 이 벌어진 입천장, 즉 벌어진 구개열을 닫아주는 구개열 교정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2세에서 4세 사이에는 이제 발음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정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구순구개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연부 조직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근육과 연골, 그리고 뼈까지 결손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8세에서 한 12세 사이에는
이런 뼈에 결손이 있는 경우에 치조골에 뼈 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여러 차례 이제 교정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1차 구순구개월 교정 수술을 받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것은 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1차 교정술을 받게 되면 뭐 수유나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외형상의 변형은 아직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코와 입술의 비대칭 그리고 인중의 흉터 이런 변형들이 남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이런 비대칭 등의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2차 교정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성인 구순구개월 교정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 그럼 구순구개월은 어느 정도 시기에 하는 것이 좋은가? 이건 역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한 가지인데요. 보통은 교과서적으로 이 성인 구순구개월의 교정은 성장이 끝나는 시기, 보통 뭐 여자는 16세, 남자는 한 18세 이후에 이 성인 구순구개월에 대한 교정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학령기인 7세 이후에 이 환자가 이 구순구개월로 인한 변형 때문에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감 결여 등이 있어서 뭐 학교 생활이나 뭐 친구들을 사귀는 그런 교우 생활에 어떤 심각한 장애가 발생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 성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도 조기에 이런 2차 교정술을 시행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이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아직은 성장이 끝나지 않았지만 뭐 코의 변형은 정면에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입술의 흉터와 입술의 변형이 굉장히 심해서 입술의 비대칭과 아래쪽 홍순에 그 조직의 결손이 있어서 되게 눈에 띄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았고 코 수술은 이제 성장이 끝난 이후에 하기로 하고 입술하고 인중 교정을 해서 많이 그래도 모양이 교정이 돼서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에 복귀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윤윤 씨가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코, 인중, 입술을 다 할 건데 일상 복귀는 언제면 될까요? 제가 휴가를 내야 해서요. 보통은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하는 거는 해서 뭐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 학교 생활에 복귀하는 거는 저는 보통은 한 열흘 정도면 일단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붓기가 완전히 빠지려면 수술 전 정도 빠지는데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 그래도 약간 붓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한 열흘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서 이것만 답변하고 또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르보도 씨. 네. 코 변형과 인중 변형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나요? 네, 보통 이제 제가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우리가 성인 구순구개월의 교정 대상은 코, 입술, 인중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보통은 세 가지 다 동시에 받는 경우가 한 70~80%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교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인 구순구개월에서 교정 대상이 되는 사안들인데요. 먼저 코 변형, 그 다음에 인중의 흉터 변형, 입술 비대칭, 입술 모양의 변형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네 번째로는 보통은 우리가 인중의 변형을 교정할 때 이제 흉터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떤 케이스에서는 흉터가 별로 눈에 띄지 않더라도
이 구순구계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양쪽에 인중 기둥이 높낮이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시선을 굉장히 사로잡는 경우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인중골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개는 인중골이 없이 이렇게 평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중 교정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흉터도 중요하지만 이 인중 기둥의 대칭과 가운데 골을 복원 교정해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코, 입술, 인중의 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코의 해부학적 구조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한 코의 절반 정도를 이제 뼈가 차지하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상외측연골, 그다음에 하외측연골, 그리고 이렇게 두 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하외측연골은 간단하게 그냥 코끝연골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정상적으로는 이 코끝연골의 높이가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각도에서 봤을 때 이 아래로 내려온 정도가 똑같은 위치까지, 즉 평행하게 내려와 있어야 이 코끝 모양과 이 콧구멍의 대칭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구순구계열 환자 같은 경우 일단 일측성 환자에서 가장 특징적인 경우인데요. 이렇게 구순구계열 측이죠. 정상 측에 비해서 이 구순구계열 측의 이 콧구녕골이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발달도 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가운데 코 기둥이라고 하는 비주의 아래쪽은 반대 정상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까만 모양이 이제 콧구멍 모양인데, 이 콧구 연골이 이렇게 비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 콧구멍 연골이 아래로 처진 쪽은 콧구멍이 이렇게 낮게 위치하게 되면서 모양도 좀 수평 방향으로 퍼지게 되고, 또한 바닥 부분도 그 아래 뼈와 연부 조직이 정상측에 비해서 결손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도 꺼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 사진이 아주 전형적인 구순구계열 일측성 환자에 있어서의 모양인데요. 이렇게 보면 정상측에 비해서 이 구순구계열 측의 콧구멍이 굉장히 아래로 처져 있고, 이 콧날개의 아치도 완전히 무너져서 이렇게 찝혀 보이고, 그 다음에 콧구멍 모양이 세로 방향이 아니라 완전히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보통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상측 연골이 더 위에 있고 이 구순구계열 측의 연골이 아래로 있기 때문에 보통 정면에서 보면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정상측 콧구멍이 더 위로 올라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코는 이 비주가 휜 방향으로 이렇게 리버스 C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콧구멍을 나눠주는 이 구조를 이제 비중격이라고 하는데, 비중격은 물론 이렇게 딱 반듯한 것이 좋지만 이 많은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이 비중격 만곡증이 굉장히 심하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중격 만곡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비중격의 끝부분이 이 전비극이라고 하는 이 중앙의 뼈와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비중격의 끝부분이 이렇게 한쪽으로 정상 쪽으로 이렇게 탈구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구순구계열의 코의 변형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골의 비대칭, 콧근 연골의 비대칭을 이 아래 그림과 같이 제대로 높이를 맞춰주고, 이거를 적절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적절한 지지대를 비중격 연골이든 귀연골이든 늑연골이든 이런 지지대를 활용해서 튼튼하게 고정해 주어야 콧구멍에 이런 대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진은 아까 보여드린 그 환자
수술 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도 이렇게 정상층 콧구멍이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 많이 교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입술의 비대칭도 상당히 심한데 입술의 비대칭도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깝게 교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또 간단히 답변 드리고 양측성 코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찢었잖아 알잖아님. 입술 수술하면 미음 같은 유동식만 먹어야 되나요? 입술 수술을 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통 입술 수술을 하게 될 때 이 윗입술의 윗라인만 건드리게 되면 아래 라인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보통 평상시에 드시는 음식을 그대로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래 라인을 동시에 건드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은 압박 붕대로 이렇게 압박을 해놓기 때문에 거기에 음식물이 많이 묻을 수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한 2, 3일 정도는 유동식 드실 것을 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네요. 그럼 조기까지 답변하고 다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많은 어른도 인중봉원 수술이 가능한가요? 어릴 때 수술 후 흉터도 남아있고 그냥 살고 있는데 인중봉원 수술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흉터도 회복이 가능해요. 나이가 많은 분들 이 수술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 보통 한 50대, 60대 환자들도 이 성인 구순구개월 수술을 많이 받는데요. 대개는 이 환자분들은 이제 자녀분들의 뭐 결혼을 앞두고 보통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고, 뭐 다른 젊은 층에서 수술과 마찬가지로 인중보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흉터의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흉터는 흉터 제거술을 하더라도 정상 쪽 이런 피부와 같이 흉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흉터 제거술을 통해서 눈에 띄는 흉터를 조금 더 눈에 덜 띄게 하는 것을 목표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답변은 이제 조금 이따 드리고 마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양측성 구순구계열에서 특징적인 모습인데요. 이제 양측성 구순구계열의 경우는 보통 이 중앙부, 즉 인중과 그 위에 코 기둥, 입술의 중앙부의 조직결손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1차 수술을 하더라도 그 부분의 조직이 되게 부족한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조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끝이 이렇게 아래로 당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주, 코기둥이라고 하는 비주도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콧구멍 모양이 보통 이렇게 라운드한데 이 콧근 연골이 이렇게 꺾여서 약간 수평적인 모양을 띠는 이런 콧구멍 모양이 양측성 구순구 계열에 있어서 코 변형의 가장 특징적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코의 변형을 교정할 때 있어 보통 세 가지 부분을 중요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비대칭의 교정이 가장 기본적인 교정의 목표가 되고, 두 번째는 대개 구순구계열 환자들이 이 비중격 만곡증이 심하게 있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그 합의갑계라는 구조가 비대해져서 코막힘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이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미용적 목표를 최대한 높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최대한 달성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쁜 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멋있는 코를 만들어 드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콧구멍 비대칭이 되게 심한데 비중격 만곡증이 되게 심해서 이쪽에 보이는 요 비중격 부분이 원래는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심하게 이렇게 탈구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 차례 수술들로 인해서 흉조직이 생겨서 이 콧구멍의 도입구 자체도
정상에 비해서 굉장히 좁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대개의 구순구계열 환자들은 어떻든 이 숨쉬기가 불편해하는 이런 기능적인 문제를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T에서도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휘어 있는 비중격을 이렇게 반드시 펴주면 공기가 지나가는 이제 통로들이 넓어지게 되는데, 이 왼쪽에 비해서 이 까만 부분,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교정 후에 많이 넓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합의갑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많이 줄어들어서 이 통로가 넓어지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본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갑계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콧구멍 안쪽 이 바깥쪽에 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각계가 이렇게 커도 이것 역시 이제 비염을 유발하고 코막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코 수술을 할 때 동시에 같이 이것을 고주파 같은 거로 이렇게 줄여주면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넓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입술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에 대해서 잠깐 또 답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피낭종 때 수술하나요? 이것은 뭐 구순구계열이랑 크게 관계는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표피낭종이 있으면 동시에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김태현님, 수술 이후에 별도로 집에서 흉터 관리를 해야 하나요? 사실은 집에서 크게 흉터 관리를 저희는 권하고 있지는 않은데, 요즘은 여러 흉터 연고 같은 게 나와 있어서 그것을 바르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리콘 시트 같은 거를 붙여서 체질적으로 이렇게 흉이 튀어나오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의 관리를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쇼비님, 구순구계열 2차 변형 교정은 언제쯤 받는 게 좋을까요? 저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변형 교정은 성장이 끝난 후에 받는 것이 좋고, 보통 남자는 16세, 여자는 한 18세 후에 받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또 조금 진행을 하고 시간 관계상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입술에 대한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입술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입술에 큐피드 보라고 하는 입술산이 이렇게 M자 형태로 선명하게 있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랫입술의 가운데는 우리가 보통 안티리어 튜버클이라고 해서 이 옆부분에 비해서 살짝 튀어나온 것이 좋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좌우측에 라인의 대칭도 중요하지만 두께의 대칭, 그 다음에 볼륨의 대칭,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 살펴보면 좋겠고요. 이제 인중 부분도 이렇게 보면, 인중 같은 경우는 여기 인중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인중골의 양쪽에 인중 기둥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양이고, 그 가운데 부분은 인중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보시겠지만 이제 이런 정상적인 구조들이 많이 변형이 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것이 이 성인 구순구계열에서 입술 교정의 케이스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사진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인중과 입술을 복원할 때 보통은 우리가 입술 둘레를 이렇게 둘러싼 구륜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구순구계열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 구륜근 자체가 이렇게 어렸을 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봉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1차 수술로 이것이 봉합 정도가 정상 조직에 비해서 느슨해져 있거나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정을 지을 때 그 부분이 이렇게 쏙쏙 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수술에서 인중이나 입술 수술할 때 이 구륜근을 제대로 복원해 주는 건 역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변형들을, 입술의 변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이 모습을 보면 먼저 아래쪽 홍순의 중앙부가
이렇게 조직이 부족해서 가운데가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꺼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위에 입술 라인도 여러 가지 흉터로 인해서 매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뭐 VI 피판술하고 주변의 조직들을 피판술로 회전시켜서 이 꺼진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도 보면 입술 산의 높낮이가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 입술의 두께 차이가 나고 볼륨의 차이도 나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 보면 흉터도 있으면서 볼륨이 현격히 반대쪽에 비해서 부족해서 이렇게 쑥 꺼져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식술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최대한 입술과 인중 주변의 조직들을 활용해서 그걸 회전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모양으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한 특징적인 입술 변형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큐피드 입술 산이라고 하죠. 입술 산이 형성되지 않고 이렇게 입술 산이 형성돼야 될 부분에 이렇게 밋밋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 좌측 우측의 입술 두께 차이가 이렇게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입술 산을 만들어 주면서 두꺼운 쪽의 조직을 절제해서 아랫라인의 두께, 아랫라인을 매끄럽게 해주고 좌우측의 두께를 맞춰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은 이게 이제 양측성 구순구 계열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그런 변형인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측성 구순구 계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콧기둥, 비주와 인중, 입술의 중앙부에 조직이 상당히 부족한, 조직의 결손이 아주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케이스가 가장 특징적으로 양측성 환자 입술에서 이 중앙부에 이렇게 조직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 주변 조직, 입술 주변의 조직들을 활용해서 이 가운데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최대한 정상에 가깝게 이렇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중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중의 변형에 있어서 가장 환자분들이 민감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 수술 이후에 인중에 남게 되는 흉터의 문제입니다. 근데 흉터도 여러 가지 1차 수술의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남게 되는데, 뭐 일자로 남는 경우가 있고, 모양으로 따졌을 때 또 뭐 Z자로 남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일자에 비해서 뭐 Z자로 남는 경우는 흉터 제거 수술의 결과가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터가 튀어나온 흉터인가 아니면 꺼진 흉터인가, 그리고 흉터가 가는 흉터인가 넓은 흉터인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흉터 제거술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계획이 결정이 되겠고요. 어떻든 인중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환자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흉터의 부분이고, 흉터 교정을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중에 이제 흉터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양쪽에 인중 기둥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 가운데 이 꺼진 인중 골이 있는데, 대개 구순구 계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일측성의 경우는 이 인중 기둥의 높이 차가 너무 두드러져서 흉터가 별로 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눈길을 아주 강하게 사로잡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중 기둥의 대칭을 맞춰주는 것 또한 인중 변형의 교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인중 골까지 어느 정도 형성시켜주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들을 살펴보기 전에 답변을 또 몇 개만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님, 2차 교정을 하면 안면 비대칭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될까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안면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얼굴, 골격의 비대칭, 뭐 이 좌우 높낮이의 비대칭, 좌우 폭의 비대칭, 그 다음에 이 전후의 비대칭, 이런 것들을 보통 안면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이 구순구계열로 인한 이 코, 입술, 인중의 변형을 교정을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으로 생겨있는 안면의 비대칭이 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코와 입술, 인중의 비대칭이 심했을 경우에는 안면 비대칭이 시각적으로 더 심해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인 구순구계열 교정을 하고 나면 이런 안면 비대칭도 시각적으로 좀 눈에 덜 띄어 보이는 그런 경향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에딘님, 안녕하세요. 2차 교정은 어떤 병원에서 받는 게 좋을까요? 1차 수술 받든 대학병원 같은 곳을 가야 할까요? 성형외과로 가야 할까요? 보통 1차 수술은 우리가 태어나서 받는 수술이기 때문에 보통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그리고 마취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개는 대학병원에서 여러 과의 협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2차 교정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완료된 후에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대학병원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뭐 대학병원에서도 2차 이 성인 구순구계열 수술을 하고 뭐 개원가에서도 뭐 전국적으로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이 이제 구순구계열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룰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원가 같은 경우는 이 비대칭의 교정뿐만 아니라 조금 더 미용적 목표를 조금은 더 높게 잡고 수술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시고 또한 상담도 뭐 대학병원도 다녀보시고 개원가 전문병원도 다녀보시고 해서 그것은 이제 환자분이 결정을 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윤유님, 인중골이 일반인과 똑같아지는 건가요? 그래도 인위적인 건데 이제 인중골 수술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구순구계열 수술 말고 성형외과에서 이제 미용 수술로 한 3, 4년 전부터 인중이 긴 환자들 같은 경우 인중 축소를 하면서 이 대개는 인중이 긴 환자들 같은 경우 구순구계열이 아니더라도 이 인중골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환자들의 경우 인중 축소와 더불어서 이 인중골 성형을 하게 되는데 일반 그런 미용 성형에 있어서는 이 조직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인중골이 형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험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구순구계열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환자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뭐 스카티슈라고 하는 흉조직이 많이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이 좀 훨씬 더 소프트하다 그러죠. 좀 부드럽고 이런 분들은 거의 일반인과 비슷하게 형성되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조직 자체가 조금 더 딱딱한 흉조직 때문에 딱딱한 경우는 골이 생기더라도 조금 미약하게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나만 더 하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데카 TV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 조카가 아기 때 엉청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인데 성인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해도 되는 건가요?
고등학생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보통은 우리가 여자 16세, 남자 18세 이후에 만으로 했을 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등학생이면 이 성인 구순구개월 수술을 받아도 제가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조금 진행을 하고 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구순구개월 성인 구순구개월 교정을 할 때 이 코, 입술, 인중 이 세 가지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보통 한 70에서 한 80%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이렇게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정면에서 이쪽이 이제 구순구개월 쪽이라서 여기 흉터가 남아 있고, 입술의 비대칭이 이제 높낮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인중 기둥이 오른쪽 정상 쪽은 있지만 왼쪽은 이렇게 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정상 쪽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교정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교정을 진행을 하고 이제 실밥을 이게 뽑은 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거의 좀 부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정상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입술 산도 잘 형성이 됐고 좌우 대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꺼져 있던 인중 기둥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어느 정도 대칭을 만들어 줬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골도 원래 조금 존재하긴 했지만 조금 더 정중앙에 위치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환자인데요.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 뭐 전형적인 구순구개월의 변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정상측에 비해서 이 구순구개월 쪽에 콧구멍이 낮게 위치를 하고 있고 비주도 아랫부분도 정상측으로 이렇게 휘어 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 대한 교정술을 시행해서 양쪽 콧구멍 높이를 잘 맞춰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주의 있게 볼 게, 이 전 사진을 보면 이 인중 부분이랑 입술 부분을 보면 이쪽 정상측은 이렇게 솟아있는 반면에 이 구순구개월이 있는 이 흉터가 있는 이쪽은 인중 기둥이 팍 꺼져 있고 입술 쪽까지 이 볼륨이 꺼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봤을 때도 수술 후에는 이 볼륨까지 이렇게 충분히 복원이 돼서 양쪽 볼륨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그런 대칭을 이룬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그 환자분의 전 사진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살펴본 모습이고요. 이 측면에서 보면 이쪽에 인중 기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체감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술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아마 실밥을 뽑은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렇게 볼륨의 대칭이 인중과 입술에 잘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입술 산도 잘 정돈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까 전에 그 측면 전 사진을 살펴보았지만 지금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이쪽에 기둥이 살아나서 훨씬 더 입체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붓기가 빠지고 나서 모습이고요. 입술은 대칭이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인중 기둥이 올라와서 입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터의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환자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이 구순구개월 수술에 있어서 흉터의 뿐만 아니라 몸 어디든 이 흉터가 생겼을 때 이것을 수술하고 나면 어떤 그 안에서 이제 흉살이 형성이 됐다가 부드럽게 풀어지고 하면서 수술 부위가 처음에는 조금 더 눈에 띌 수도 있고요. 그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려져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의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흉터의 부분은 조금 더 끈기가 필요한 그러한 그 수술 영역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환자분 잠깐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답변을 더 하고,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순구개월 수술의 병원 선택 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 구순구개월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각 대학마다 이제 이 구순구개월 수술하는 교수님들이 한 분씩 계셨었는데, 요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구순구개월의 신생아로 태어나는 숫자 자체가 많이 줄어서 이제 이런 1차 수술하는 대학들도 많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개원가에서도 이 성인 구순구개월 수술을 하는 병원이 뭐 10개는 넘지 않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정확지는 않더라도 어림잡아는 대략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순구개월 수술할 때 중요사항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술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술을 많이 했다고 수술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수술이나 사실은 이 구순구개월 수술 자체는 일반적인 성형 수술에, 미용 성형 수술에 비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트레이닝 과정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수술도 아니고, 뭐 다른 수술도 물론 그렇지만 이 구순구개월 수술 같은 경우는 이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수술 방법이나 처음에 뭐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틀리고 또 디테일한 차별화된 수술 방법들이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순구개월 수술을 좀 많이 해본 경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고 믿음이 가시는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님, 50대 중반 여성인데 미니거상 너무 하고 싶어요. 볼이 좀 처져서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서 60. 근데 뭐 미니거상 부분은 오늘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랑은 좀 동떨어지는 수술 영역의 질문이라서 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그건 환자 상태에 따라서 50대 하셔도 되고 60대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술 방법으로 어느 범위 정도의 뭐 미니 거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속 연도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딱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전희님 질문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술의 질감이 더 짧아지겠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 구순구개월 수술에서 입술의 질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수술들로 인해서 입술의 질감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굉장히 딱딱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수술적으로 질감이 잘 복원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딱딱한 조직을 제거해서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러운 조직으로 채워서 최대한 정상과 비슷한 질감을 만들어주는 수술 방법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완전히 정상적인 질감으로 돌아오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든 일단 어느 정도 수술로 복원된 질감 자체는 영구적으로 흉살이 한번 뭉쳤다가 풀리고 나서부터는 영구적으로 그렇게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양측성 구순구개월
환자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콧날개가 벌어진 정도의 약간의 차이가 있고, 사실은 양측성 환자의 코의 변형의 경우는 어떤 비대칭의 경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코끝이 처져 있고 뭐 비주가 짧고 이런 것들이 더 문제이고요. 그래서 흉터가 양쪽에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입술의 변형이 가장 심했던 경우인데, 양측성의 입술 특성답게 입술 중앙부에 조직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휘파람 부는 디포미티, 뭐 피슬 디포미티라고 이걸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큐피드 산의 경우도 너무 평평해서 밋밋해 보이고, 입술 양쪽에도 이렇게 흉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중 흉터 수술하고 이제 인중 입술 복원술을 해주었고, 인중 부분은 수술하고 나서도 아직은 흉터가 살짝 남아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입술 부분은 이 큐피드 산도 잘 형성이 입술 산도 잘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입술 아래쪽 라인에 중앙부가 이렇게 조직이 결손된 부분도 주변 조직들로 잘 메워져서 입술 아래 라인이 이렇게 매끄러워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코의 변형은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정면에서 입술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고요. 입술 같은 경우 입술산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 우측 입술에 조직이 결손이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서 심하게 꺼져 보이고, 그 다음에 좌우 두께의 비대칭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중을 보면 여기 흉터도 흉터지만 이쪽의 입술산은 굉장히 튀어나와 있는 반면에 이 구순구결이 발생한 쪽은 굉장히 꺼져 있어서 이 높낮이차가 굉장히 시선을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 교정을 통해서 이렇게 입술 산을 포함한 윗입술 라인을 정리를 했고, 주변 조직들을 활용해서 이 꺼져 있는 부분에 볼륨을 채워줘서 이렇게 볼륨의 대칭을 어느 정도 얻은 경우이고, 이 꺼져 있는 인중 기둥 부분을 어느 정도는 올려줘서 그래서 기둥이 양쪽에 형성된 모습을 보이고, 그럼으로써 가운데 골이 어느 정도는 형성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같은 환자 사진이고요. 이렇게 실밥 뽑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모습입니다. 이 환자분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뭐 코의 변형은 심하지는 않지만 이 입술과 인중의 변형이 굉장히 이렇게 심한 경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자 흉터가 아니고, 또한 인중이 길고 인중 기둥도 인중 골도 전혀 없고 입술 비대칭도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대칭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인중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인중 축소술을 통해서 좀 미용적인 도모를 했고요. 인중 축소술을 통해서 이 가로 흉터도 위쪽으로 올려 붙여서 눈에 안 보이게 하고, 그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이쪽 기둥을 세우고 골을 만들어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밥 뽑고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도 양측성 환자인데 이렇게 입술 안쪽에 있어야 되는 빨간 점막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좋지가 않고, 이렇게 되면 기능적으로 각질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술을 통해서 이 빨간 점막들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입술 라인을 이렇게 정리해 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성인 구순구개월 수술하고 나서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제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 환자는 뭐 제 기억으로는 뭐 대학에서 하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족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조직 이식을 받았는데, 조직 이식을 하고 나면 보통은 뭐 이 귀 뒤나 눈썹이 이런 데서 띄어다가 하는데, 일단 색깔도 틀리고 주변 조직에 비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색깔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눈에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재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뭐 이 케이스는 뭐 전형적인 양측성 구순구개월에서의 코의 변형의 모습인데, 이제 콧구멍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일단 질문을 마저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순 9개월로 인중 복원할 시 보험 적용이 되는지요? 보통 1차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구순 9개월 이제 수술이 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성인 구순 9개월 수술은 보험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코의 뭐 기능적인 부분, 비중격 만곡증이나 뭐 합의각계 비대증 이런 것을 이제 수술하는 것은 그 부분에 한해서는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변형의 교정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윤리님, 보통 3가지 수술 다 하면 5시간에서 7시간 걸린다고 들었는데 실제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네, 보통 저도 알고 있기로는 보통 뭐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린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코, 입술, 인중하면 제가 이제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수술을 마치고 제가 나오는 시간 보통 한 평균 3시간 정도입니다. 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화장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화장은 실밥을 뽑고 나서 저는 뭐 화장을 한참 있다 하라고 하지 않고요. 보통 실밥을 늦어도 7일째는 다 뽑게 되는데 실밥을 뽑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화장을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환자들한테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 사진 케이스 하나만 더 보고 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발표를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뭐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에 약간의 변형과 입술의 심한 변형 그리고 이 인중의 흉터와 인중 기둥에 비대칭이 있는 이런 케이스인데 교정술을 통해서 입술을 이렇게 잘 맞춰주고 인중 기둥을 좀 올리면서 이 흉터 제거술을 동시에 시행한 이런 경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그러면 언급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흉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면 이제 흉터는 수술을 하고 나서 아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흉터 수술하고 나서 이제 흉터가 더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병행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보통은 우리가 뭐 프락셀이나 CO2 레이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레이저 치료를 뭐 3회에서 5회 정도 한 달 간격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흉터의 양상에 따라서 뭐 약물요법을 쓰게 되는데 물론 최근에는 이제 뭐 이 바늘 없는 주사기라 그래가지고 뭐 몇 가지 제품들이 나와서 이쪽 그런 기계들을 통해서 뭐 줄기세포 성분이나 아니면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진피층에 균일하게 깊게 이렇게 투입을 시켜주면 흉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콜라겐 생성이 정상적인 콜라겐 생성을 훨씬 더 촉진시켜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새로운 방법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흉터는 수술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조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최대한 눈에 안 띄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떻든 이 구순 9개월 성인 구순 9개월 수술은 이제 어렸을 때 1차 수술하고 남은 그런 변형들로 인해서 코, 입술, 인중의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이고 이 수술의 목표는 단순히 비대칭을 교정하는 그런 뭐 흉터를 안 보이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하는 수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기능적인 부분, 그 다음에 비대칭의 교정의 목표,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미용적인 목표도 높게 잡고 최대한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과 보조적인 시술 방법들을 동원해서 미용적인 목표들을 달성을 해서 환자분들이 이 변형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고생이나 아니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잃었던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그래서 자신감을 최대한 정상적인 모습을 만들어서 환자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 성인 99개월의 목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 99개월로 인해서 고민하시고 이제 많은 궁금 사항들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어떤 수술 방법도 많이 발전했고 그것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어떤 시술들도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고 수술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실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